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로 2799일이라는 역대 최장 총리 임기를 기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란 대장의 점막과 점막 아래 광범위한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계속 재발하는 것이 특징인데 급성기에는 고열과 설사, 점혈변동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 식욕부진까지 겹치면 몸이 매우 쇠약해집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바로 이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98년 중의원 시절 총리가 되어 1차 내각을 지내던 도중 스테인의 지병이 악화돼 자진 퇴진해야 됐던 적도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고가고 전문 편집위원도 26일 사설 칼럼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고 경무 등이 겹친다며 아베 총리 건강이 악화됐던 당시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게이오대 병원 정기검진 이후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10시간 동안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현재 게이오대 병원에서 혈구 성분 제거요법으로 불리우는 특수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간지 슈케 문시는 8월 27일호에 제기한 혈구 성분 제거요법이란 혈액을 몸 밖으로 꺼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백혈구를 제거한 다음 체내로 돌리는 혈액정화법을 말하는 것으로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스테로이드 약제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염증이 생겼을 때 받는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베 측에서 밝힌 입장이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 병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저희 다른 동영상에도 밝혔듯이 분명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이 심해져 사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전에 아베가 집무실에서 두세 번 정도 각혈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베의 각혈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으로는 절대로 각혈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심할 경우 검은 피를 입으로 토할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각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각혈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에 간혹 코피가 심해져 입으로 피가 나오는 수도 있지만 보통 피를 흘리는 것은 과로하여 피곤하거나 하여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각혈은 그런 정도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각혈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일 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기침이나 열과 가래를 동반해 평상시 다른 질병과 잘 구별이 됩니다. 최근 일본의 우한폐렴이 극성을 부릴 때 일본 총리인 아베는 우한폐렴에 대한 입장도 대응도 없이 상당 기간 두문불출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각혈이 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혈은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최근에 아베가 잠깐 일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기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아니고 다른 폐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심이 되는 것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폐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현지 농산물 판촉을 위해 여러 번 시범적으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는 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베 외에도 일본의 유명인들이 비슷한 후쿠시마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먹는 시연을 벌였는데 그때 이런 행사를 한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지금 내부 비폭이란 진단을 받고 연예인 생활을 접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중 몇몇의 사람은 정말로 유명을 달리하고 저 먼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 후쿠시마 농산물 판촉 행사를 했던 일본 유명 인사들을 살펴보면 동일본을 먹어서 흥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일본 아이돌 그룹 토키오는 촬영 도중 먹은 음식물에 의해 그 검사에서 그룹 모두 방사능 내부 피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식품 먹방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두 명의 진행자도
모두 방사능 피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MC인 오츠카 노리카츠는 이 방송에서 후쿠시마 음식물을 맛있게 먹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방송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사는 후쿠시마에서 캠핑을 하면서 후쿠시마 근방에서 채취한 음식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한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을 고발하던 일본 아사리 TV 유아지 마사키 PD도 돌연사했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 많은 일본 유명인사들이 후쿠시마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행사여서 음식을 먹거나 해서 모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거나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여러 차례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공개적으로 먹은 아베인들 방사능 독성 앞에서는 견뎌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사람마다 그 양상이 다르겠지만 세슘은 혈액과 근육으로 이동해 DNA 구조를 변형시켜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발생시킵니다. 요도와 스트론토늄은 갑상선 및 뼈를 공격하고 프로토늄은 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베의 각혈이 폐에 의한 것이라면 플루토늄에 의한 것이겠습니다. 이런 방사능 내부 피폭 사항은 유명인사든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아베만은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방사능에 의한 폐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도 그대로 발표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이라고 밝혀지면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간 총리 말을 믿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았겠지만 특히 우익 일본인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에 의한 방사능 내부 피폭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 아마 돌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추측이 맞다고 가정하고 폐암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대략 3에서 6개월이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사능 피폭에 의한 폐암은 다른 원인이 폐암과는 다르게 내부에 항상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간 한국을 엄청 갈구더니 그 벌을 받은 걸까요? 아무튼 때는 때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